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하시던 가장 중요한 내용, 바로 주간보호센터의 리얼 수익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어중이 떠중이 내용들을 보니 제가 답답해서 공개를 결심하게 됐는데요. 제발 좀 요양시설을 운영이나 해보고 자기 걸 좀 갖고 그런 영상을 올렸으면 좋겠네요. 얼마 전 뉴스에 36세 청년이 60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월 수익 3천만 원을 번다고 나왔습니다. 이 뉴스 때문에 아주 문의가 폭증했었는데요. 과연 정말인지 아니면 진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아예 실제 사용되는 예산표를 열어놓고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공개하기 좀 꺼리던 내용이라 그동안 제가 구체적으로 올리지 않았던 영상입니다. 어찌 보면 영업비밀이고 저한테 컨설팅을 의뢰하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정보라 무료로 그냥 배포하기엔 악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도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 말을 듣고 그걸 또 문의하는 사례가 많아서 제가 그냥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수익이란 것은 무슨 소비자 권장 가격처럼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매월 변동폭이 크게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하니 평균치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주간보호나 요양원 모두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여 공식 예산서는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떨어져 수익 0원으로 표시돼야 정상이지만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현실이라면 미치지 않고서야 수억 수십억 들여서 시설을 차릴 리 없죠. 자, 그럼 표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예산서를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산서 형식은 모두가 다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고요. 실제로 사회복지과 인허가 때 또는 매년 시설이 사회복지과의 다음 연도 예산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보고할 때 쓰이는 그 양식 그대로입니다. 자, 7월에서 한 달치만 예산을 잡아봤고요. 규모는 몇인 시설 규모로 해볼까 하다가 그냥 평범한 80에서 100평 사이 33인 정도 하는 주간보호센터를 예상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고로 33인 정도 하는 주간보호센터에 어르신이 거의 다 찼을 때, 자, 한 달 동안의 예산이 어떻게 되고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예산표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왼쪽에 세입, 이러이러한 돈이 이 달에 들어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출, 이러한 내용의 돈이 이 달에 다 사용되어진다는 내용이고요. 아래를 보시면 들어온 총 돈과 나간 총 돈이 같죠? 이렇게 돼야지만 FM이에요. 0원이 돼야지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볼게요. 우선 이 세입 부분을 보시면요. 들어온 돈 쉽습니다. 여기는 지금 12월이라고 돼 있지만 한 달이라고만 볼게요. 내용이 심플해요. 왜냐면 장기 요양시설에 들어오는 돈은 빤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 입소자, 보호자가 내는 돈이죠.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있는데요. 사실 주간보호센터에 2등급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등급은 완전히 서지 못하고 치매도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2등급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요양원으로 가요. 그래서 한 명으로만 잡아놨어요. 33명 중에 한 명 정도 이용을 한다. 그리고 가장 많은 3, 4, 5등급을 분포를 했습니다. 보시면 비용차가 크지 않아요. 자, 그리고 8시간 정도 잡았는데요. 평균적으로 주간보호센터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아침 9시에 차 타고 오셔서 점심 먹고 계시다 오후 5시에 다시 돌아가시기 때문에 8시간을 평균으로 잡았고 각 시간대별로 이용되어지는 시간표가 있고 금액표가 있어요. 자, 화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이용 금액과 표가 있죠. 네.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다시 예산표로 돌아와서 자, 보시면 기본적인 8시간 정도 있었을 때 첫 때 한 달 평균 25일로 잡았습니다. 이용하는 일수예요. 자, 즉 꽉 채워서 잘 이용했을 때란 얘기죠. 자, 식재료비 수입 한 끼에 3,200원 잡았어요. 간식비 별도 1,500원. 이 정도 금액은 사실 경기도권에서 가장 흔한 금액이에요. 어디는 3,000원 잡은 데도 있고요. 아직도 3,000원 미만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뭐 어르신들 한 끼 제대로 드시는데 3,000원 미만으로 만드는 거 사실 지금 쉽지 않습니다. 3,200원도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4,000원은 대학생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간보호센터가 난립하다 보니까 서로들 이 식비를 되게 싸게 책정해요. 경쟁이죠. 왜냐하면 이 위에 본인 부담금 항목은 법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이 식비는 비급여예요, 여러분. 시설마다 책정하기 나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싸게 잡지 말고 4,000원 해서 어르신들한테 좀 풍족하게 주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가장 평범한 3,200원 한 끼와 간식 한 번 1,500원을 잡았을 때 33명이 하루에 이런 비용이 쓰여진다, 들어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주는 내용입니다. 인원수는 도합해서 33명, 위에 보호자가 내는 인원과 똑같죠. 보호자가 15%를 내면 장기요양보험공단이 나머지 85%를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금액은 15%일 때와 85%일 때 합쳐서 100%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금액이 공단한테 총 들어오는 돈, 여기 있는 이 금액이 보호자가 총 내는 돈, 여기 있는 이 금액이 보호자가 총 내는 식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심플하게 끝이고요. 이 맨 밑에 가상금 수입이라는 거는 보통 주간보호센터가 꼭 정해진 필수 인력 외에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등을 가산 인력으로 하나씩은 더 써요. 그게 운영하기도 좋고, 보시다시피 공단으로부터 그 가산 금액이 한 요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한 명의 가산 직원을 추가로 더 썼을 때까지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자, 예산을 보면 세입 예산을 보면 이렇게 심플합니다. 공단에서 주는 돈, 보호자가 내는 돈. 자, 그렇게 했을 때 한 달에 요 정도 4,660만 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볼게요. 자, 세출이에요. 마찬가지 여기도 7월 한 달만 보겠습니다. 먼저 급여를 봐야겠죠. 급여를 보려면요, 보수일람표를 먼저 보셔야 돼요. 33인 주간보호센터의 보수일람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 있고요, 사회복지사 있고, 간호조무사 있고, 조리원, 운전사 각각 1명,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총 5명 있습니다. 자, 급여 수준을 보면요, 시설장 240, 사회복지사 220, 또 요양보호사 215. 지금 많이 주지도 적게 주지도 않는 약간 평균치 정도예요. 이 정도 급여를 준다고 쳤을 때 퇴직금은 각각 이만큼을 우리 센터장님들이 부담해서 내셔야 되는 거고, 보담금, 그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등 있죠? 4대 보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직원 한 명당 이렇게 책정돼서 나갑니다. 자, 이게 다 시설 부담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출 예산에 보면 이게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자, 급여 중에 직접비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직접비 뭐예요? 직접 인력을 말하는 거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는 직접 인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 인건비입니다. 간접비는 운전원, 조리원, 센터장은 간접 인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급여가 한 달에 이만큼 나가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이 한 달에 또 이만큼 나갑니다. 4대 보험 부담비가 또 이만큼 나가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급여에 해당해서 그 달을 한 달 동안 센터장님이 내셔야 되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업무 추진비, 뭐 기간 운영이나 유관 기간화의 뭐 업무 협의비 등등 쓴다고 치고, 뭐 회의비, 그 다음에 출장할 때 쓰는 여비, 그 다음에 뭐 사무용품비, 뭐 직기구입비, 회계 노무 기장료비, 의료 폐기물 수료비 등에서 각각 금액을 다 책정해 놨죠. 이 정도 한 달에 이만큼 쓴다는 거예요. 뭐 전기요금 뭐 등등. 자, 쭉 내려보시면 다 그렇게 해서 4,660만 원. 자, 아까 앞에 세입해 보시면 4,660만 원 들어와서 똑같이 4,660만 원 쓴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셨죠? 이렇게 이게 FM대로인 예산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실제로 이렇게 영원이 되면은 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운영을 해. 자원봉사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수억 수십억 들여서.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이 급여 부분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쵸? 급여 부분은 실제로 이 인력을 써서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면 내 수익이 되는 건 어디예요?
이 밑에 부분들이에요. 이 밑에 부분들이 실제로 이 금액이 쓰이냐, 그걸 한번 따져서 빼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운영비입니다. 한 달에 운영비가 30만원 나간대. 뭘로? 업무협의나 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예, 없죠. 뭐 좋게 따져서 무슨 장기간 기관 협회 내 가입돼서 회비를 한 2만원 낸다고 칩시다. 자, 그럼 2만원. 2만원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후원회 등 각종 회의 다가비. 한 달에 뭐 후원회를 내거나 뭐 각종 회의 다가를 하거나 뭐 이런 게 매달 20만원씩 쓰게 돼요? 네, 그렇지 않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자, 그럼 이건 아예 빼버릴게요. 출장료비. 우리 뭐 센터장님이나 뭐 다른 분들이 주간보센터 운영하면서 출장비 쓰실 일 있어요? 그런 거 사실 없죠. 네. 사무용품비. 사무용품은 실제로 많이 씁니다. A4 용지라든지 뭐 색종이, 뭐 어르신들 프로그램 할 때 쓰는 사무용품이 많이 쓰는데 이걸 매달 50만원씩 쓰지는 않아요, 인간적으로. 그쵸? 솔직히 한 10만원 잡겠습니다. 집기 구입비. 뭐 의자라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가위, 뭐 아니면 뭐 다른 뭐 책상 뭐 등등 그런 집기들을 구입하는데 이미 오픈할 때 풀 세팅이 돼 있는데 매달 20만원씩 들여서 새로운 집기를 또 살 일은 또 없죠. 그렇지만 집기가 부서지거나 아니면 추가로 뭔가를 살 일이 있다고 좀 봐줘서 5만원만 한 달에 이 정도 쓴다고 책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노무 기장료. 회계를 직접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전문 회계업체에 맡기는 게 맞고 한 달에 20만원 정도가 실제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두겠습니다. 의료 폐기물 수수료. 요양원은 의료 폐기물 수수료 많이 나가요. 맨날 욕창 소독을 한다든지 뭐 콧줄 소변줄 등등 폐기물을 쓸 일이 실제로 많아서 나가지만 주간보호센터에 의료 폐기물이 이렇게 막 나올 일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2만원만 책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봉투나 뭐 휴지 같은 거. 33인 정도면 쓰레기 봉투, 마찬가지 요양원은 기저귀 때문에 쓰레기 봉투 엄청 많이 쓰지만 주간보호는 사실 쓰레기 봉투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한 달에 25만원어치나 쓰지는 않아요. 그래도 5만원 정도는 쓰겠죠. 화장지를 20만원씩 씁니까, 여러분? 화장실 실제로 많이 써요.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정말 뻔질나게 다니시고 뭐 흘리는 일도 많기 때문에 많이 써요. 근데 화장지를 매월 20만원씩 쓰지는 않죠. 정말 많이 넉넉하게 잡아서 10만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기 렌탈료. 사실 한 35,000원에 무한잉크 프린트 렌탈료 복합기 쓸 수 있죠. 정수기 렌탈료 35,000원 정도 합니다. 정수기. 자, 그다음 광고는 현수막 뭐 아니면 뭐 버스 뭐 마트 같은데 이런 거 할 수 있고 또 인터넷 키워드 광고 할 수 있는데요. 매달 80만원이면 1년에 거의 뭐 1000만원 넘죠. 뭐 이거는 센터마다 책정하기 나름인데 간단하게 현수막이나 인터넷 키워드 광고 하는 정도면 한 달에 50만원 정도 넉넉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송요금, 인터넷료, 전화요금. 그러니까 방송요금은 없고요. 전화요금이나 인터넷요금은 한 달에 10만원 나옵니까, 여러분? 안 나오죠? 5만원 나옵니다. 전기요금, 사회복지시설은 30% 할인돼요. 그래서 히터, 냉난방기 펑펑 돌려도 한 80에서 100평 정도 수준이면 60만원, 저녁에 하질 않기 때문에 60만원까지 나오는 일은 사실 없어요. 40만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이것들 한 달치. 상하수도요금을, 보통 수도가 15만원 정도, 많이 쓰면 15만원 정도 나와요. 근데 또 목욕 케어 같은 거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럼 사실 10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공동요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건물에 그냥 공동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에 뭐 수도, 공동수도, 공동저기 등등 뭐 공동부분 청소비 등등 내거든요. 30만원까지 하진 않고요. 보통 이 정도 경우면 20만원 잡아주세요. 배상책임보험은 1년치로 딱 봤을 때는 한 달에 25만원 정도 화재보험, 전문인 배상 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중복되는 화재보험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볼까요? 자동차가 아무래도 많잖아요. 그래서 1년에 몇백은 당연히 나가요. 그래서 월 30 충분하고요. 유류비도 월 50.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 한 대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33인을 송용했을 때는 적어도 4대 이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나갑니다, 여러분. 차량 수리 및 소모품비. 이거는 매달 이 돈을 무조건 쓴다는 아닌데요. 적립해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 정말 많이 나요. 우리 선생님들이 운전하다 사고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도 한 5만원 정도는 매달 차량 소모품 구입이나 수리에 대비해서 사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권이나 수도권은 서울을 제외하는 곳에서 이 정도 규모는 월 평균 임대료가 부가세 포함 한 350 정도, 80평에서 100평 사이는 그렇게 책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놨습니다. 월 임대료 이 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 시설 직원 회식비라고 돼 있어요. 잠깐만. 시설 직원 회식비. 매달 10만원씩 시설 직원 회식을 시켜주는 센터장님도 있죠. 물론. 있는데 사실 이건 좀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좀 폭넓게 쓴다. 10만원씩 뭐 사주자 하고 책정해 두겠습니다. 자, 직원 부식비. 회식도 10만원씩 매달 주는데 직원 간식도 10만원씩 매달 주는 경우는 사실 없죠. 이거는 거의 사비로 센터장님들이 선생님들 고생할 때나 뭐 이런 때 특별할 때 좀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할 때 합니다. 그 밖에 시설 직원 복리후생 또 매달 20만원. 이것도 역시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또 한 10만원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포상을 해줄 때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간식을 사줄 때도 있으니까요. 그 외 기타 운영비 쓸데없이 매달 10만원씩 넣을 필요 없죠. 자, 시설 보수 공사를 위해 매달 10만원을 적립한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적립한다고 하겠습니다. 비품 구입비. 아까 위에 보면은 사무용품비 구입비, 무슨 다른 기구 구입비에서 또 매달 적립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비품 구입비 30만원 또 책정할 필요 없죠. CCTV 유지료. 사실 지금 하는 CCTV는 매달 낼 필요가 없어요. 처음 설치만 해주시면 매월 비용 없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안전관리비라고 따로 내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건물 상가 관리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시설 장비 수선비. 이건 아까 시설 보수공사 등을 위해 10만원을 매달 적립한다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부식비 간식비는요, 387만 7,500원은 아까 세입에서 보호자들이 낸 돈 있죠? 그거 그대로예요. 이건 그대로 사용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대로 냅두겠습니다. 입소자 치약칫솔 수건 구입비 등등을 매달 10만원씩 이렇게 내지는 않죠. 한 2만원. 혹시 뭐 닷슨 칫솔 한 세트에 뭐 30개에 2만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잡아두겠습니다. 입소자 기저귀 구입비. 뭐 요양원은 사실 기저귀로 한 달에 200만원도 써요. 근데 주간보호는 기저귀를 그렇게 많이 쓸 일 없는 데다가 대부분 팬티 기저귀나 이런 건 보호자한테 요청하시기도 해요. 때문에 기저귀 구입비를 매달 20만원씩 해서 주간보호센터에 쟁여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비상을 위해 사놓기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5만원 잡겠습니다. 입소자 보건위생 및 치약대. 보건위생, 뭐 아까 치약 칫솔이나 기저귀 구입비 따로 잡았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비예요. 주간보호센터 보통 프로그램 오시면 한 회에 5만원에서 6만원 해요. 비싼 분은 8만원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5만원짜리 그리고 뭐 12만원짜리 합쳐서 한 달에 17만원 정도는 좋게 쓴다. 이렇게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 기타 전출금이 바로 시설 대표님의 수익이에요. 일단 월 200을 잡아놨어요. 자, 이 부분 월 200 이미 순수익 잡혀 있다는 거 참고하겠습니다. 잡지출은 뭐냐면요. 앞에 세입 부분 있죠? 세입 부분의 금액을 쫙 잡았는데 잡아놓고 세출을 딱 이렇게 막 기록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그럼 이걸 딱 맞추기 위해서 그냥 명목상 잡지출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쓸데로 어디 뭐 실제 쓰이는 건 아니고. 자,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이를 보실게요. 차이가 751만 7,246만원이 난다는 소리예요. 무슨 차이냐? 들어온 돈은 4,660만원인데 쓴 돈은 3,900만이더라. 그래서 남는 돈이 751만 7천원이더라. 자, 이 돈이 바로 운영하고 남은 잉여금이에요. 이 돈이 기타 전출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기타 전출금 200만원 이미 잡아놨죠? 합치면 950이에요. 자, 200 삭제해볼까요? 자, 950만원의 잉여금이 남는다 하더라.
자, 그럼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33인 시설에.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인건비 중에 내가 여기 시설장이나 보시려면 볼까요? 내가 여기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 아니면 요양보호사든 뭐든 내가 실제로 여기서 상근 일을 제대로 하면서 직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다면 이 돈이 또 세이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시설장이었다고 쳐요. 대표 겸 시설장이라 쳐요. 그럼 여기다가 240만 원을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1,190만 원, 1,200만 원 정도가 1,200만 원 정도가 이 달에 수익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66인 시설이 3,000만 원 번다. 말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자, 이렇게 완전히 진짜 주거보호센터가 어떻게 수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완벽히 공개했어요. 자, 합법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양보호사가 잘 안 뽑혀서 한 5만원씩 올렸어. 급여를. 그러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겠죠. 또 하나 함정이 있습니다. 33인 해가지고 매달 1,200씩 번다고? 와, 대단한데? 자, 대단하지만 이거는 세입 부분에서 수입 부분에서 뭐예요? 이 33인의 어르신이 100% 다 잘 나와줬을 때 들어오는 수익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뭐 독감 예방, 아니 뭐 독감 유행철, 뭐 아니면 어디 아프실 때 안 나오고 평균 출석률이 85%에서 90%만 유지되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수입이 다 들어오진 않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하려면 프로그램비도 더 많이 써서 정말 재밌게 해주셔야 되고 시설 내에 선생님들도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고 음식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출석률이 좋고 어르신들이 출석률이 좋아야 수익이 높다는 거,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33인이라고 해서 33인까지만 계약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 33인이 꼭 100% 지켜서 출석을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34, 35, 40인까지 계약은 다 해두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평균 출석이 33인이 꽉 채워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원 정원 시설이라 할지라도 그 이상 계약은 가능하다. 그래서 출석률을 33인에 꽉 맞춰서 이용하게끔 하는 게 그 센터의 수익의 최종 목표가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완전히 완벽 회부해서 공개해 드렸고요. 모든 게 이대로 딱 들어맞진 않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이 예산표를 잘 보시면 주거보호센터를 운영하면 이런 수익이 발생하겠구나라는 거 얼마든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정리하면 어르신 출석률에 따라 100에서 300까지도 수익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인건비 비율 현재 49%를 총 들어온 돈의 49%입니다. 직접 케어 인력인 요양보, 간호, 치료, 사회복지사에게 맞춰서 줘야 한다. 대표가 직접 들어가 필수 인력으로 일하면 인건비를 세이브할 수 있고 그것도 수익이다.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 매월 수익은 일정치 않아도 33인 규모 시설에서 월 평균 800에서 1200만 원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